윤동주 연구 시의 주제를 중심으로 5번째 양승영 성찰적 자아와 윤리적 실존. 앞장에서는 윤동주의 문학적 삶과 언어적 특성을 살폈다. 이것은 윤동주 시의 목표인 삶의 미적, 실존적, 종교적, 윤리적 자기 완성을 위해 시인이 그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토록 희구하던 시인에게 남달리 부끄럼이 많았다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 역설이다. 그 자신의 도덕적 열망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성적 자아의 실존의식은 더욱 치열해진다. 모든 인식은 자기 외부의 대상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시작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은 자기를 떠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자기를 대상화하는 의식작용을 반성이라고 할 때 성찰의 주제로서 자각되는 의식을 자성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은 의식의 의식이라는 실존주의 원리의 의식이 성립된다. 윤동주의 시는 개인의 내면적 탐구를 통해 어두운 시대와의 참다운 만남을 표현하고 있다. 1930년대 말기와 1940년대 초기에 극도로 파탄된 현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인식은 실존적 자아로서 개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 전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 그의 시는 사고 그 자체보다 삶에서 오는 현실적인 과제와 자기 성장의 어려움에 관한 체험을 다룬다. 그는 내면적인 자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자아 완성을 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시의식을 실존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윤동주의 정신세계의 단면을 살피기 위해 그의 독서 경향을 보자. 방학 때마다 짐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십 권의 책으로 한 학기의 독서와 경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집에는 근 800여 권의 책이 모여졌고, 그 중에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앙드레지드, 전집, 기간분, 전부, 도스토예프스키 연구, 서적, 발레리 시선집, 불란서 명시집과 키에르케고르의 것 몇 권, 그 밖의 원서 다수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것은 연희 전문을 졸업할 즈음 애독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시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동주의 당시 독서 내용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출발한다. 개체가 모든 것과 따로 제 스스로 사는 구체적인 삶이야말로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한 키에르케고르는 삶에 있어서 관조적이고 심미적인 요소와 지적인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무엇보다도 개체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그 윤리적 실제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윤리적 실제라 함은 인간의 내적 가능성의 전인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키에르케고르를 애독한 윤동주에게 심미적 발전을 통하여 윤리적 완성을 기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의 근본적인 관심은 의식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신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관심이며,
또 이것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하는 데 대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다면적이면서도 일관된 관심은 대체로 그가 애독했다는 키에르 케고르의 자아이해와 비슷한 것이다. 순수 지향과 그리움. 한 시인의 작품 세계를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행되어야 할 많은 요건들이 있겠지만 작품 형성의 토양이 되는 시인 자신의 전기적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한 시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개인의 개별성과 아울러 시 세계의 궤적을 옳게 파악하는 통시적 관찰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윤동주의 시 세계를 접하고자 할 때 처음 순서로 그의 동시 세계에 대한 연구는 바람직한 것이 된다. 윤동주의 작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시다. 현재까지 밝혀진 116편의 작품 중 35편이 이에 해당한다. 그의 동시가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은 그의 나이 20세를 전후한 1936년에서부터 1938년에 이르는 3년의 기간이다. 동주 개인으로는 평양 숭실중학이 폐교되어 용정으로 되돌아와 광명학원 중학부에 전입하게 되는 시기로부터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윤동주는 왜 동시를 썼는가? 초기 시에서 이미 성숙한 관점을 취한 바 있는 그로서는 일종의 문학적 태행이 아닌가, 정신적 태행인가 등의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윤동주의 시작 과정이 그의 본격적 활동기에 해당되는 1935년부터 1942년까지 불과 8년 동안의 시기에 지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동주는 연희 전문에 입학하면서부터 거의 동시를 쓰지 않았다. 결국 그가 동시를 썼던 것은 그의 중학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그의 초기 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작품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윤동주가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게 그 연유를 밝힐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는 아동들이 쓴 시이기도 하며 어른이 아이들을 위하여 쓴 시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윤동주의 경우 시를 쓴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후자의 정의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시의 세계에 친숙해져 있었다. 명동 소학교 4학년 무렵에 서울에서 간행되었던 어린이, 아이 생활 등 아동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했는데 이 잡지들은 동시, 동요,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문예 잡지의 성격을 띠었는데 어린이의 경우는 방정환의 편찬으로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고 아이 생활은 기독교적 경향에 근거하면서 아동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동 잡지의 영향을 받아 소학교 5학년 때 교부들과 함께 새 명동이라는 등삽한 문의지를 만든 것도 동시의 세계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 창작의 결정적 동기는 용정의 광명학원 중화료에 재학 중이던 시점에 가톨릭 소년지에 동시를 투고하게 된 일이다. 그리고 윤동주의 어린 시절은 기독교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성의 발전 단계로 볼 때 그 질이 곱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예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귀히 여겨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다. 윤동주의 동심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발화한 것이다. 또한 그가 15세까지 생활한 명동촌의 삶에서 형성된 평화와 꿈의 세계가 그의 동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